2019년 12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로비에 서서 35년간 지켜온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박수를 받았죠.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손에 쥔 퇴직금 통장 5억 2천만 원, 35년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하고 살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20년 지기 직장 후배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딱 한 번만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는 제가 믿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은행 출신에 먼저 퇴직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죠. 카페에서 만난 민수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저 지난 3년간 연 수익률 30%예요. 형님도 같이 해요. 그가 보여준 서류들, 그럴듯한 계약서들, 형님,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던 제게 그 말은 마치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어.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를 그냥 안전하게.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를 내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걱정 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저는 퇴직금 5억 원 중 4억 원을 민수에게 송금했습니다. 형님, 6개월만 기다리세요. 1억은 순익으로 돌려드릴게요. 민수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악수가 될 줄은.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문자를 보냈죠. 형님,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3월이 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3주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업 사라졌습니다.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 손주들 용돈 주려고, 여행 가려고 아끼고 아낀 돈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50명 넘습니다. 사기 조직이에요. 50명,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1시간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다 아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괜찮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당신이 무사해서 그게 다행이야.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아내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응?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값진 건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3세, 저는 다시 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나이에 저를 받아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020년 6월 1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가 가득한 제 얼굴. 정말 할 수 있을까? 회사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지방 도시에 있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 직원 30명 규모, 35년간 대형 은행에서 일했던 제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어휴, 저 나이에 왜 여기까지 오셨대? 자리만 차지하는 거 아냐?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첫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어보면 하, 그냥 보고 배우시면 돼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따로 모여 웃고 떠들었죠. 그 웃음소리가 왠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왔을까? 이 나이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우연히 회계장부를 보게 됐습니다. 35년 은행 경력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정산 내역에서 실수가 보였습니다. 조용히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젊은 직원은 귀찮다는 듯 봤지만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이 계약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선배님, 이 고객 응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게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려줬습니다. 35년간 배운 것들을, 작은 노하우들을. 이렇게 하면 고객이 더 만족합니다. 이 서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편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해고 통보인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박 부장님,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래오래 함께 갑시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3세에 다시 인정받는다는 것,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 회식이 길어져서 늦었죠. 그런데 집 근처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언제부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됐어. 새벽 시간만 4시간씩 당신 혼자 힘들게 하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지. 생활비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업을 날린 저 때문에 아내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린 부부잖아. 같이 이겨내는 거지. 그 작은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새벽 편의점을 나와 우리 부부는 나란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같이라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추석, 1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리고 손주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퇴직금 4억을 날렸다는 것을, 아내와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중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걱정 마시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편하게? 저는 지금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들 내외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집 앞인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벽 편의점에서 어머니 봤어요. 제가 물건 사러 갔다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을 날린 일, 지방회사에 다니는 일, 아내의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이렇게 힘들게. 제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때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셨을 뿐이에요. 저도 사업하다 망한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 못했지만.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틀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아빠가 미안해.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울면서 통화하고 있어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사업 실패했어요. 사위가 사업하다가 5천만 원 날렸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했니? 딸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만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이야기, 딸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저희 부부의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게 솔직하게 공유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빚이 있어요. 전세 대출. 사위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저도 회사에서 힘듭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 똑같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서로 숨기지 말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같이 이겨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손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줄게요. 그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7살 손녀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편의점 도와줄래요. 아내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돈을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든든한 울타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저희를 시험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3월, 회사에 다닌 지 10개월째, 저는 이제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을 맡고 주요 고객 미팅에도 참석하고 박 부장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불안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건 나인데 나부터 잘릴 텐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 목요일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박 부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박 부장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명단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박 부장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단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승진하셔야 하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간부 2명이 나갑니다. 그 빈자리에 박 부장님을 추천했습니다. 본사 이사진도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64세에 이사로 승진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박 부장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능력과 성실함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우리 회사는 박 부장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3세에 재취업해서 64세에 이사가 되다니. 회사를 나와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응, 이사야. 64세 이사.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정말.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은 편의점 사장님이 나보고 매니저 해달래. 시급도 올려주신대. 우리 부부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2년 전 사업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아들, 딸,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깜짝 파티!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승진 축하드립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63세에 다시 시작하셔서 64세 이사까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자랑스러워요. 포기하지 않으신 아빠. 너무 멋있어요. 며느리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버님 보면서 우리도 힘이 났어요. 사위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회사에서 진급했습니다. 어른들 보면서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버텨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갈 무렵 7살 손녀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손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에 태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5살 손자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위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파이팅. 저와 아내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민수 씨 체포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었는데 인터폴이 잡았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잡혔대.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이제 괜찮아. 우리 이미 더 큰 걸 얻었잖아. 맞았습니다. 4억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2021년 10월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박 이사님, 나와주시죠. 이분은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63세에 입사하셔서 1년 만에 이사가 되신 분입니다.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해준 제 가족에게 목이 메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민수 씨 재산 압류했습니다. 피해금 중 1억 2천 회수 가능합니다. 4억 중 1억 2천, 전부는 아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부부는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4명의 손주들 각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3천만 원씩 나누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잃었던 돈이란다. 다시 찾아서 너희한테 주는 거야. 이 돈으로 꿈을 이루렴. 손주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운 거 있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잃으면 안 된다는 거. 너희도 기억해라.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66세.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매니저로,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우리 좀 쉬자. 그렇게 말하며 함께 웃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딸내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때 힘들었지? 그래도 이겨냈잖아. 그리고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63세에 사업을 잃었습니다. 35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64세에 이사가 됐습니다. 66세인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행복합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3세도 73세도 83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당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우리 가족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 5년간의 눈물도, 고통도, 그리고 승리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